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송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송도와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여러분, 귀화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귀화인. 원래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데 처용무를 낳았던 처용. 탈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귀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부리부리하고. 이 처용은 바로 저쪽 아랍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통일신라의 교육 범위가 넓었다는 것이고요. 이분은 귀화한 겁니다. 또 후주라는 나라에 중국의 쌍기라는 사람이 귀화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사실은 뭐 옛날 고조선 시대 아니 그 전부터 한반도에 원래 사람이 살았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인류가 발생해서 저 대륙을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위만 조선의 위만. 네. 이 사람도 중국 계열인 거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수백 개 성씨들 중에서도 보면은 중국 계열이 많습니다. 네. 로페즈라는 선수 기억하십니까? 산토스. 바로 브라질 출신의 그런 축구 선수인데 일본으로 귀화를 했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신의손 선수가 계셔. 샤리체프. 예, 야진상을 수상했었던 우리나라에서 골키퍼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었던 귀화인이죠. 예, 마라톤에서 귀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시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번 마이크.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 예. 예. 저기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악한 마녀님. 예.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뭔 일 있었나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께 수세미. 를 하나씩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제가 집에서 설거지 자주 한다는 거 알고, 또 수세미를 또 아주 저는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수세미 감사드립니다. 사악한 마녀란 이름도 살벌한데. 사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세미 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수세미는 그 세제 없이 닦을 수 있는. 그래요? 예. 세제 없이? 네. 친환경 수세미입니다. 예. 네. 그거, 좋죠. 예. 네. 수세미 하나 받으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그럼요. 네. 뭐든지 더러운 건 씻어내야 되는데. 예.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또 열받는 얘기 또 하십니까? 네네네. 예. 예. 마라톤. 우리나라 마라톤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문홍주 선수가. 예. 70년대 초반에 한국 기록을 하나 세운 다음에. 예. 10수년 동안이나 못 깼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서울 국제마라톤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극을 받기 시작해서. 예. 결국은 그것이, 빌미라고 하는 그 계기가 돼서 예. 황영조, 이봉주 같은 걸출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침체되어 있죠. 네네. 침체되어 있어서 이 활로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귀화로 잡은 겁니다. 네. 귀화로 잡았는데
이 스포츠당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 케냐의 에루페라는 선수가 케냐의 에루페. 예, 우승 직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라는 네. 포부를 밝혔다라고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후로 이 에루페 선수의 귀화가 착착착착 네.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이 실업팀, 지자체 팀이거든요. 네. 입단을 했고 이제 귀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육상계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지는 않는데 이 마라톤이 이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 육상계 내부에서는 조금 좀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논란은 역시 보면은 이 긍정론하고 이 귀화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예. 뭐 짐작들 하시겠지만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화 선수든 어떤 선수든 간에 뭐 금메달 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네, 그런 얘기고. 예, 그 반대하는 입장은 귀화 선수의 효용에 관한 지적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이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네. 얘기이고 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 마라톤의 역사를 잠깐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손기정, 네. 그 이전에 뭐 손기정 선수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뭐 남승용, 서윤복, 서윤복, 남승용 네. 등등 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까지 이 마라톤 한기용. 강국에 네. 우리가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마라톤인데 귀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어떤 이 정통성에 대한 어떤 그 위반이다. 네. 국내 선수를 키우자. 네. 이런 이제 반대론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네. 이것과 관련된 이 논란 중에서 네. 이제 이 경향신문에 나왔던 경향신문 4월 17일자에 안모 교수분이 쓰신 이제 칼럼인데 대단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예.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봤던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안 교수는, 에루페 같은 경우는 흑인 선수이다 보니 더 논란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거기에 마라톤은 송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민족성 있는 종목이다라며 솔직히 말한다면 나도 여기에는 반대표를 던지는 입장이다. 라고 말했다. 거든요. 그러니까 즉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었다라면은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안모 교수의 주장에는 에루페의 귀화가 육상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면서 네. 마라톤의 어떤 정통성이 있다,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국내 선수를 키워야지 된다. 위에 덧붙여서 흑인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멘트를 붙였거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네. 겁니다. 과연 지금 그러니까 이 에루페 선수의 귀화가 네. 국민적인 관심사는 아니죠. 그렇죠. 국민적인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육상계 내부에서 얘기가 있을 뿐인데 네. 이것을 가지고 흑인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라톤 케냐 출신을 영입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흑인임을 전제해가지고 우리가 영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흑인 선수이기 때문에 케냐 출신. 그리고 마라톤에서 그 메달을 목표로 한다는 어떤 그런 그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구태여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논란이 되고 흑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과연 논란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시한 거 아닌가 예. 싶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꼭 이 안모 교수를 제가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스포츠계에 아주 고질적인 네. 공식처럼 돼 있는 이 인종차별적인 문장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때만 되면 등장을 합니다. 아,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특히 축구나 권투나 예. 다른 종목에서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가 등장하죠. 전망을 할 때. 네. 전망을 할 때. 남미 선수, 네. 아프리카 선수들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괴롭혀서 흥분시켜야 된다. 초반에 흥분시켜야지 된다. 네.
그 초반에 우리가 승부를 내야지 된다. 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선수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지면 이들은 쉽게 포기한다. 무너진다. 예. 예, 저도 이런 그런 내용을 얘기들을 봤어요. 우리가 네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있습니다. 네네. 습관적으로 계속 누군가의 입에서 처음 시작돼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정설처럼 당연히 그런 것처럼 굳어졌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도 저는 심한 좀 반발감을 저는 느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는 반발감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반발감이 아니라 네. 도대체 남미 또는 아프리카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들은 피가 뜨겁기 때문에 쉽게 흥분한다. 네.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서 쉽게 포기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이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러게요. 예. 아니, 뭐, 그들이 성격이 좀 낙관적이고, 예. 그리고 축제를 즐기고, 예. 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경기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를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고민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 습관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진짜 이 남미나 아프리카 분들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심한 당혹감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미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네. 상식적으로 파편적으로 들었을 때 남미는 이미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꽃피운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야 문명도 있었고 잉카도 있었었고. 네, 아즈텍. 그렇죠? 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진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네. 특히 칠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7, 80년대 이미 뭐 해방 신학이니 네, 네. 그리고 현실 참여에 대한 종교의 어떤 철학적인 고민 등이 이 남미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사회주의 정권이나 어떤 진보적인 정권들이 계속 들어서기도 했었었고요. 네. 이런 나름의 역사와 전통과 이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잘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남미 선수들이니까 우리가 파울을 하면 쉽게 흥분할 것이다. 이런 거를 국민 앞에 내놓는 기사로 써놓는 거.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 그런 곳에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어느 나라에 견줘도 훌륭한 대단한 그런 문명을 그렇죠. 건설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남미의 파리라는 별칭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저기가 있는 그런 그 빛나는 문명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최근 몇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 들어서 쟤네들은 감정적인 애들이야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사실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죠. 예,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는군요.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페 같은 경우에도 네. 안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뭐 흑인 선수이다 보니까 더 논란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적인 논란 전혀 없습니다. 육상계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진짜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논란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국의 양궁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 지도자들이 그 퍼져 있고요. 그죠? 한국 출신에. 예전에 탁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탁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반 이상이 다 중국 선수들이에요. 그렇군요. 뭐 영국 대표라고 해서 이름 보면은 중국 이름이고 전부 다 귀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축구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서 장악하고 있는 건데,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곳은 고원지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폐활량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케냐는 특히 중장거리 부분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우수한 선수들 받아들이는 국내에서 키워야 된다. 아니다. 자극을 줘야 된다. 이런 류의 그런 논란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생산적입니다만 여기 인종 문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참 치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다혈질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진짜 다혈질이고 성격이 빠르다라는 거 진짜 느낍니다. 그리고 무슨 앵글로색슨들이 매우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뭐 이성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보면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따졌을 때 이런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앵글로색슨들이 가장 공격적이었잖아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네.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게 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연배 되시는 분들이 영국 얘기할 때마다 영국 신사 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네. 잠깐 본 신영복 선생의 어떤 만화라든지 그 세계사에 관한 그 만화를 보더라도 보니까 영국도 식민지 경영을 그 제국주의처럼 무자비하게 식민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쌓아올린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예의를 따지고 그들만이 매너를 가지고 그들만이 있는 척 가진 그 가식적인 거를 쌓아오는 것인데 네. 그걸 어떻게 그런 역사와 전통을 이뤘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냥 영국 신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갔죠. 그렇습니다. 신영복이 아니라 이원복 교수. 이원복. 신영복 교수는 대단히 지도적인 분인데 제가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귀환은 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추진은 될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마음 흐뭇한 기사 하나 잠깐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이랜드가 이 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예전에 있지 않았었나요?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그 K2 리그라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K리그 클래식 1부 리그고 2부 리그에 챌린지 리그가 있습니다. 네, 네. 2부 리그로 출범을 했죠. 네. 서울 연고지를 갖고 있는데 네. 지난 4월 15일에 이랜드가 이 상무하고 경기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 새벽에 이랜드에 그 외국인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외국인 선수 이름인 게 칼라일 미첼인데 칼라일 미첼. 네. 이 새벽에 미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인데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전화가 온 거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이고. 라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날은 당장 상주 상무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급하게 귀국해라 라고 네. 했는데 이 칼라일 미첼이 경기는 뛰고 가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에 들어간 거였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 경기가 이 골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상주 상무하고 이 경기를 할 때에. 예. 그래서 이 골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1대2로 뒤지고 있을 때에 수비수였는데도 미첼이 골을 넣었어요. 근데 2대2 동점이 됐죠. 예. 근데 후반 막판에 한 골을 내줘서 3대2로 패한 겁니다. 예. 이랜드가. 자, 그랬는데 이 경기 끝나자마자 이 라커룸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에 선수들 모두가 아무도 말이 없었대요. 예.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없다가 미첼이라는 선수 예. 이 등을 두들기면서 위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미첼은 그 다음날 이제 고국으로 예. 출발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 외국인 선수의 존재가 우리도 외국인 선수 하면 맨 처음에 떠올리는 게 어떤 겁니까? 용병 이미지죠, 그냥. 그쵸. 예, 기술만 빌린다. 있다가 실력 있으면 있고 없으면 금방 떠나간다. 네, 네. 이런 거였었는데 이랜드는 지금 1부 리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1부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이런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외국인 선수들과 이 국내 선수들이 이런 어떤 그 지난 동료애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보고서 이게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온 기사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축구 기자들이 웬만하면은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1부 리그만 가 있지 네네. 2부 리그에 관심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사가 나오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이 시간을 내서 발로 뛰었다는 얘기죠. 그랬군요. 예. 예. 이랜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봐도 성적은 잘 날 것 같아요. 왜냐? 선수들끼리 동료애가 있다는 얘기죠. 화학적 결합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예.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러니까 트리니다드 섬과 토바고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수엘라 북쪽에 있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북미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작은 나라죠. 예. 지리적으로도 이게 엄청 작네요. 그런가요? 네, 인구는 지금 보니까 103만 5천 명이고. 예. 예. 그리고 그럼 우리 서울 시내 한 구 정도 되겠네요. 100만 명 정도면. 5,128 제곱킬로미터. 면적은 세계 163위. 인구는 152위. 이렇게 작은 여기서 엄청 먼 나라입니다. 정확히 지구 반대쪽 정도 비행기 있는. 갈아타고 하면 한 이틀 정도 걸리겠는데요? 네, 뭐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예.
참 마음 짠해지네요. 일단 이런 미담 사례가 있다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그것을 취재했다는 것. 이걸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상주까지 가서 경기를 보거나 이랜드 관계자를 만나야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발로 뛰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로게지스님, 저는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제중동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중국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포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귀하 선수 이야기. 그렇죠. 그 제중동포라기보다는 그렇죠. 한국말을 하는 조선말을 하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배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 그 대한민국이랑 축구를 하면은 중국을 응원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정서적으로 가까울 테니까요. 네. 그쪽이. 네. 논현동 진사님, 저희 짧은 경험으로는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다혈질이던데 바보운주님은 중국이요. 뭐 그렇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21세기 틀에 가두는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듯합니다. 바보운주님, 문광님도 오셨고요. 논현동 진사님께서는 두산 베어스의 니퍼트 투수는 용병 같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리퍼트는 대접을 받고 있죠. 아, 두산 그렇습니까? 팬들한테. 왜냐하면은 201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 그 포스트 시즌에서 네. 오전 3선승제인데 두산이 이제 2패를 안고 롯데하고 경기할 때 내려갔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지면은 이제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 그런데 두산이 이기고 있어요. 네. 서울에선 리퍼트가 이미 던졌고 네. 두산이 이겨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필요할 때에 그럴 때. 리퍼트가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나가겠다. 승리를 마무리 짓겠다. 오. 자원 등판했는데 점수를 내주고 깨졌어요. 경기가 아이고. 뒤집어져가지고 나왔죠. 네. 그런데 이때 리퍼트가 네. 그게 그렇게 분하고 네. 너무 미안하고 네. 자기 할 일 못했대가지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 그래서 그 두산 선수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질 정도로.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용병이나 외국인 선수지만 소속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롯데의 사두스키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언어 한국말도 좀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해외 선수 스카우트로 롯데 직원이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직원이 됐습니다. 사두스키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선수를 은퇴하고 예. 프론트로 예. 그 따져보니까 그 베어즈 같은 경우는 타이론 우즈 그 주니치로 갔죠. 예. 예. 우즈가 1년 계약을 마치고 떠날 때 부부가 엉엉 울면서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예, 그 그랬죠. 정이 그리워서 예, 예. 뭐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요 얘기 지금서부터 이제 새롭게 생각나가지고 막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선수들과 가까웠던 선수들은 우리가 넓게 봐서 한국 스포츠의 자원이라고 보자. 그 중에서 뛰어났던 선수들은 우리도 그 코치로 영입하고 팀 내 어떤 플레잉 코치로 영입하고 해가지고 그들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우리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롯데의 사두스키를 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자, 미디어 비평.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2부. 최동의 스포츠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기사를 읽다 보면서 네. 뭐 축구든 야구든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경향 중에 하나가 네. 이 전문 용어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 남발. 이 거의 자뻑 수준이에요. 자뻑 수준.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그 유혹받기 쉬운 달콤함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필명을 날리고 싶고 유명세를 날리고 싶은 그 욕망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요? 일종의 인정 욕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인정받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알고 있다. 이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어려운 얘기들만 쓰게 되죠. 똑같은 단어도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고. 네. 근데 이 기사의 기본은 지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되도록이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써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뭐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이 신문이나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써라. 네네.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받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야구 기사, 제가 이제 병영님은 스포츠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병영님을 상대로 이제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입, 야구 용어. 아시죠? 예, 그거 알게 됐죠. 네. 예, 그 위닝 시리즈. 네, 뭐 그냥 대강. 그렇죠? 예. 블론 세이브. 예. 예,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보통 쓰는 얘기인데요. 그 이외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ERA라고 단어 많이 씁니다. 이거 야구 기사에서. 많이 보신 적 기억나죠? 이거 방어율 비슷한 그런 개념 아닌가요? 평균 자책점이거든요. 예, 평균 자책점. 맞아. 근데 ERA를 막 써버려요. 이게 이제 earned run average 해가지고 평균 자책점의 의미인데, 네. 구태여면 ERA 아니라 그냥 평균 자책점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의 분위기는 이런 미국의 어떤 야구 잡지나 야구 전문지에서 자신이 읽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빨리 끌어와가지고 먼저 써버리는 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먼저 알게 됐으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그 단어의 뜻을 잘 살려서 바꿔서 써야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또 25인 로스터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25인 로스터 예를 들면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 개막전 25인 로스터에 포함이 됐다. 네네. 이 25인 로스터도 자주 보는데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날 경기 출전 멤버예요. 25명 해가지고. 그 당일날 멤버? 예. 예. 그럼 출전 명단이라고 우리 보통 쓰면 되거든요. 맞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백투백 홈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네네. 넥센 히어로즈 윤성민과 김하성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렸다. 백투백 홈런을, 그러니까 연달아서 홈런 쳤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짐작하신 거죠. 네네. 연속 타자 홈런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이거, 야구 좀 아는 사람들만 야구 기사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진짜 심각하게 제가 만약에 선배이거나 부생이었으면 엄청나게 깼을 텐데. 예. 지난주에 김기태 감독이. 네. 항의하면서 그라운드에 눕는. 네.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쵸? 예. 왜냐하면 이 주자가 뛰다가 태그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때 3피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그거 뭐예요 도대체? 3피트를 심지어 대부분의 기자들이 네. 한글로 3피트라고 적었거든요. 그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야 돼. 이거 모르잖아요. 손동희 형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여기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3는 1, 2, 3 할 때 3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기하려고 하면은 숫자로 3을 쓰고 옆에 FT 약자를 쓰던지 한글로 피트를 써야 돼요. 3피트. 3피트 이상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그쵸. 그러니까 경로를 벗어나서 그쵸. 3피트 이상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거 3피트 한글로 써놔가지고 이게 뭔가 막 뒤져보니까 그래도 몇몇 기자들은 네. 숫자로 3 써놓고 한글로 피트 네. 가로하고 3피트 룰 0.91m 네네. 인도까지 써주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생략해놓고 자기 혼자 한글로 3피트 써놓게 되면은 네. 누가 쉽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좀 더 생각하면 3피트 룰까지 해놓으면 좀 짐작할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그런 전문 용어를 씀으로써 자신들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서로 알아듣겠지만 예. 기사를 친절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기사라는 것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아직 안 돼 예. 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네. 저는 인터넷 시대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어떤 매체가 의미로? 많아지고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 언론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오프라인 없이. 그러면 이게 만들기 쉬워지니까 그 자본금이 많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영세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영세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뽑지 못하죠. 사람들이 뽑지 못하면은 제대로 훈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에 있어서 많아진다는 거죠. 무조건 쓰고 훈련 받지 못하고 그냥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주로 이제 영세업체들이 사람 뽑을 때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좀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등장을 시키고 하게 되거든요. 예. 이 블로거의 글도 물론 전문적이고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블로그에 자신이 쓰는 글하고 이 공공성을 띠고서 언론에 내보내는 글하고는 확연히 공공성과 책임성, 윤리성, 그리고 그 기사의 문법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하고 그냥 블로거의 필명 그대로 써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회사에서, 그렇죠. 일단은 뽑은 다음에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예. 이렇게 저렇게 기사 작성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배우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 예.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기자가 되잖아요,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 글을 쓸 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쉽게 풀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긴 그런데 오타쿠의 세계라던가 또는 그 블로그라던가 이런 예. 데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느낌보다는 없죠. 더 예. 그게 이제 유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마치 초딩들처럼 네. 내가 하나 더 알고 있다. 네. 지식의 파편 하나. 이런 거 말싸움할 때 한마디 더 하고 하는 게 이제 승리하는 듯한, 더 잘난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서로 어떤 때는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단어, 네. 새로운 전문 용어, 누가 먼저 끌어다가 쓰느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이 국민들, 웬만한 국민들, 저도 모르겠는데 3PT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또 이게 공공연하게 이게 그냥 그 언론이라는 타이틀 든 데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저널리즘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 예. 난 이런 얘기군요. 예. 결정적으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한글로 쓴 3피트. 네. 이거 진짜 그 압권이었습니다. 예. 정말. 무명의 조합원님, 타팀 팬인데, 김기태 감독님 좀 귀여우셨어요. 그 3피트 자기가 그 누워가지고 길이를 네. 보여주겠다고 네. 이만큼 떨어졌다 이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 누운 거거든요. 굳이 비유하자면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자 주인공 선생님이 자기 한번 희생해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느낌. 예. 예, 이종훈 감독님도 그렇고 요즘은 감독님들이 뭔가 멋진 모습을 모여서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팀 분위기를 다 잡는 것. 예. 근데 김기태 감독이 이제 초반에 기아가 6연승까지 갔었거든요. 운도 있었었죠. 네. 대진이 좋아서. 근데 김기태 감독의 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네. 형님 리더십 보스형이거든요. 예, 원래부터 저 선수 시절부터 예. 중후한 모습이었어요. 애들 끌고 다니면서 형님 동생 해가지고 단합이랑 이때 동기부여하는 거. 네. 근데 전력과 전술 이런 면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LG 맡았을 때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팀이 모래같이 무너졌을 때 네. 어떤 그 단결된 리더십을 원할 때는 통하는 감독이고 네. 대신에 선수들이 딱 짜여져서 리빌딩 후에 관리로 들어가는 팀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지민이 아빠님, 덱드너머님, 이분들이 올려주신 조선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참고로 저도 중국 조선족입니다. 라고 백두너머님 말씀해 주셨고요. 지민이 아빠님께서도, 그래요. 전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중동포는 그 태생부터 자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이민을 떠난 이민자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났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고초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중국 국적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분명 우리보다도 더 한국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말씀드리자면은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에 살고 있던,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에 살고 있던 그분들이 그 국적을 한국적을 갖고 있던,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욕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지나치면 넌 왜 그 조선인으로서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느냐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강요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지 이분들을 배제하자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예. 우리 최동원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저랑 방송을 계속했으니까 제가 어떤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네. 이해는 가죠, 취지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인식 네. 인식에서는 우리 동포로 받아들이고 싶은 인식이 있어요. 네. 근데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나의 실제적인 경험에서 좀 싫은 면이 좀 있죠. 특히 요즘에 지하철 같은 데 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시끄러운 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싫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중국 동포들은 다 저런 시기야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뭐라고 할까,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안 꺼내려고 하는데, 이런 인식과 현실의 어떤 차이, 이걸 분명히 털어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런 건 이제 서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 또 고쳐나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조선족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은 돈은 좀 많아 보이지만 상당히, 뭐라 그러나, 우리를 좀 깔보고, 예. 응? 아니, 같은 동포인데 왜, 재미동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는 깔보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격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의 한민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의 강요를 할 자격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제중 동포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응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놀랍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이 느껴지거든요. 네. 중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한국 분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면은 정서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가까워서 중국 응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 청산리 대첩의 무대도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대장정의 무대도 중국이었고 또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격전, 또 항일 연군, 중국과 한민족들이 함께해서 싸웠던 독립운동의 근거지도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것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갈 길이 한 가지만 더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평소에 보면서 보기 싫었던 그 표현을 어제 또 하나 봤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이 KT, 프로농구 부산 KT가 있죠? 네. 이 프로농구 부산 KT의 김현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김현민 선수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사를 쓴 이 언론에 관한 얘기인데, 김현민 선수가, 곧 있으면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등장을 했죠. 부산 KT 김현민은 오는 5월 30일, 미모의 증권사 재원인 허혜정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랑 김현민 신인 때 지인의 소개를 만났다. 뭐 이런 건데요. 우리 흔히 보는 기사 스타일이죠. 결혼 기사 봤을 때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앞에 미무자 빠지면은 미모의 증권사.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기사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누구는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가정을 꾸렸다라고 보도를 했다. 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 저도 일반인인데, 무슨 영국 왕실의 결혼을 보도하는 기사도 아니고요. 딱, 뭐, 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좀 특별한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인, 이렇게 좀 해놓는 건데, 이게 오히려 예외적인 기사고요. 대부분은 아무리 그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붙여줍니다. 미모의 일반인 여성, 미모의 변호사, 미모의 스튜어디스, 또는 많이 듣던 얘기죠. 또는 재원, 뭐 이런. 이게 과대 포장이라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써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 하면은 계급적인 의식을 좀 자본주의식으로 철저하게 나누고 있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여기서는 돈이 없거나 평범하면은 다 일반인으로 다 몰아넣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왜 이 기자들이 인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없어져야 되고요. 네. 그냥 직업 해놓고 뭐 몇 살 하듯이 보통 사람 쓰듯이 그냥 쓰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 스포츠 스타나 이 연예인들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주잖아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스타들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부와 어떤 지위의 상징으로 네. 계속 상징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뭡니까 성취를 이룬 그런 것뿐이다라는 관점이 아닌 뭔가 연예인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계급이 다른 사람처럼 비유하는 그런 분위기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런 그 풍토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도 뭐 적게 많게 그런 거 보도태도 있지 않나요?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데 그래도 예를 들면 주류 언론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거를 좀 가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물 들어간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죠. 주로 이제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참 뭐 하는지 모르는 그 연예부 기자라고 하는 소위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계속 써는 거거든요. 써는 게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 확산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보통 기자들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지 않는다. 예. 기자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글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 근무를 해야지 조금씩 이 저널리즘의 문제들이 줄어들고 개선이 돼야지 되잖아요. 십수년 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그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자 개인의 노력으로 고쳐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미모자 안 붙이는 거 가서 보면 미모인지 미모가 아닌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 그냥 계속 반복되고 점점 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당연히 써야 되는 것처럼 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밍맨을 기다리면님께서 진짜 듣고 볼 때마다 웃긴 게 일반인. 여기서 짚어주실 줄은 몰랐네요. 항상 들으면서 불쾌하달까? 뭔가 기분 못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겨요. 그렇고요. 노년동 신사님 100% 공감합니다. 이 신바에 봐도 꼭 미녀새라고 언급하는 언론 보도는 좀 짜증나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도 봤는데 미녀자 붙이는 데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실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군요. 예. 저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라고 록에이진지.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예. 공인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정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저널리즘의 두 가지 문제점. 하나는 전문용어로 남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꼭 특별한 사람들 것처럼 미화시키는 과대포장하는 예.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또 선정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그러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기자와 언론사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동현 스포츠단 여기서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동현 스포츠당 오늘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